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정말 흥미로운 이야기로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혹시 마시멜로 챌린지라는 게임 들어보셨나요? 캐나다의 강연자 톰 우잭이라는 분이 전 세계에 소개한 아주 유명한 실험이에요. 상황은 이렇습니다. 네 명이 한 팀이 되어서 스파게티 면과 실, 테이프만 가지고 18분 안에 탑을 최대한 높게 쌓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맨 위에 마시멜로를 꽂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자, 여기서 잠깐 생각해 보세요. 어떤 팀이 가장 잘할 것 같으신가요? 첫 번째 팀은 대기업 경영자들입니다. 평생 전략을 세우고 계획을 짜온 사람들이죠. 두 번째는 변호사들 팀입니다. 논리적이고 체계적인 사고의 전문가들입니다. 세 번째는 MBA 학생들 팀입니다. 최신 경영 이론을 배운 똑똑한 젊은이들이고요. 마지막은 유치원생들입니다. 여러분의 예상은 어떠신가요? 아마 대부분 경영자나 변호사 팀을 선택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결과는 정말 놀라웠어요. 유치원생 팀이 1등을 차지한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다른 팀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시작하자마자 회의부터 했습니다. 우선 전략을 세워보자. 구조공학적으로 접근해야 해. 효율적인 역할 분담이 필요해. 18분이라는 제한된 시간 중 절반을 회의로 보내고 막판에 서둘러 탑을 쌓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마지막에 마시멜로를 올리는 순간 무너져 버린 거죠. 왜 그랬을까요? 마시멜로가 생각보다 무거웠거든요. 스파게티 면으로 만든 탑이 그 무게를 견디지 못한 거예요. 다른 팀들은 마시멜로의 무게를 고려하지 않고 탑을 설계했던 겁니다. 반면 유치원생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시작하자마자 마시멜로부터 탑 위에 올려놨어요. 그리고 그 마시멜로가 떨어지지 않게 아래서부터 받쳐주는 구조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중간에 탑이 무너져도 상관없었어요. 무너졌네. 하고는 다시 쌓기 시작했거든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계속 시도했던 겁니다. 아이들에게는 실패라는 개념 자체가 없었어요. 그저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하고 배울 뿐이었죠. 결국 18분이 끝났을 때 유치원생들의 탑이 가장 높이 서 있었어요. 여러분, 이 이야기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게 뭘까요? 바로 일단 시작하는 용기입니다. 우리 나이가 되면 말이죠. 어떤 일을 시작하기 전에 너무 많이 고민하게 돼요. 내가 이 나이에 이걸 해도 될까? 실패하면 어떻게 하지?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 젊은 사람들만큼 잘할 수 있을까? 하지만 유치원생들은 달랐어요. 그냥 했어요. 실패해도 다시 했고요. 제가 지난주에 만난 75세 김할머니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이분이 갑자기 스마트폰으로 사진 찍는 법을 배우고 싶다고 하셨어요. 선생님, 저 같은 사람이 스마트폰을 배울 수 있을까요? 너무 어려울 것 같아요. 손자가 가르쳐 주려고 하는데 자꾸 틀리니까 답답해 하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할머니, 일단 사진 버튼 하나만 찾아서 눌러보세요. 그게 시작이에요. 처음엔 손가락이 떨려서 엉뚱한 버튼을 눌렀어요. 사진 대신 전화가 걸렸죠. 그래도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아이고, 또 틀렸네. 이 버튼이 아니구나. 이렇게 혼자서 중얼거리시면서 계속 시도하셨어요. 일주일 후에 만났더니 손자 사진을 10장이나 찍어서 보여주시더라고요. 물론 절반은 흔들렸지만 그 기쁜 표정을 잊을 수가 없어요. 선생님, 처음엔 무서웠는데 해보니까 재미있어요. 이제 손자가 놀랄 만큼 사진을 잘 찍는다고 하네요.
그리고 한 달 후에는 사진에 글씨까지 넣어서 가족들에게 보내고 계시더라고요. 바로 이거예요. 마시멜로 챌린지의 교훈이. 완벽한 계획 없이도 일단 시작하면 길이 보인다는 거예요. 또 다른 예를 들어볼게요. 68세 정아저씨 이야기입니다. 평생 몸을 쓰는 일만 하셨던 분인데 은퇴 후에 갑자기 책을 읽고 싶다는 생각이 드셨대요. 그런데 젊을 때부터 책과는 담을 쌓고 사셨거든요. 글자도 작고 내용도 어려워서 한 페이지도 못 넘기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제안했어요. 아저씨, 책 한 권을 다 읽으려고 하지 마시고 하루에 한 문단만 읽어보세요. 처음엔 의외라는 표정을 지으시더니 결국 도전해 보기로 하셨어요. 매일 아침 커피 한 잔과 함께 신문 대신 책 한 문단을 읽기 시작하셨어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도 그냥 넘어갔대요. 처음엔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매일 조금씩 읽다 보니까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6개월 후에 만났을 때 이분은 한 달에 책 2권씩 읽고 계셨어요. 게다가 독서 모임까지 참여하고 계시더라고요. 책 읽는 게 이렇게 재미있는 줄 몰랐어요. 진작 시작할 걸 그랬네요. 바로 이런 거예요. 시작의 힘이라는 게. 그럼 구체적으로 우리 나이에 어떤 것들을 시도해 볼 수 있을까요? 먼저 학습 분야부터 말씀드릴게요. 온라인 강의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듣겠다고 부담 갖지 마세요. 그냥 첫 10분만 들어보세요. 유튜브에서 노인을 위한 스마트폰 사용법 이런 영상들 많잖아요. 제목만 보고 겁먹지 말고 일단 재생 버튼만 눌러보세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도 괜찮아요. 그냥 이런 게 있구나 하고 넘어가면 돼요. 중요한 건 새로운 정보에 노출되는 거거든요. 새로운 언어 배우기도 마찬가지예요. 문법책부터 사지 마시고 그냥 안녕하세요를 영어로, 중국어로, 일본어로 어떻게 말하는지 하루에 하나씩만 찾아보세요. 저희 동네 71세 박할머니는 손자가 일본에 유학을 가면서 일본어에 관심이 생기셨어요. 처음엔 이 나이에 일본어를 하셨지만 매일 아리가또 하면서 한마디씩 연습하기 시작하셨어요. 지금은 손자와 간단한 일본어로 영상통화를 하고 계세요. 물론 문법은 틀리지만 마음은 충분히 전달되고 있어요. 요리도 그래요. 복잡한 레시피 전체를 따라 하려고 하지 마시고 평소 안 써본 양념 하나만 사서 맛을 봐보세요. 예를 들어 바질이라는 허브를 처음 써본다면 그냥 계란 후라이에 톡톡 뿌려보는 거예요. 저희 동네 67세 박아저씨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평생 그림과는 담을 쌓고 사셨는데 어느 날 손자가 그림 그리는 걸 보시고 갑자기 호기심이 생기셨대요. 처음엔 내가 이 나이에 그림을 하셨지만 결국 색연필 한 세트를 사셨어요. 그리고 뭘 그릴지 고민하지 않고 그냥 아무렇게나 선을 그어 보셨대요. 처음엔 뭘 그려야 할지 몰라서 그냥 동그라미만 수십 개 그렸어요. 그런데 그것도 재미있더라고요. 3개월 후에 만났더니 동네 풍경 스케치를 시작하셨더라고요. 물론 처음엔 삐뚤빼뚤했지만 지금은 작은 전시회도 열 정도로 실력이 늘었어요. 처음에 너무 잘 그리려고 했으면 시작도 못했을 거예요. 그냥 낙서부터 시작했으니까 여기까지 올 수 있었죠. 바로 마시멜로 챌린지의 정신이에요. 창의적인 활동에서 중요한 건 결과가 아니라 과정이에요. 글쓰기도 마찬가지예요. 일기를 쓰고 싶으시다면 오늘 하루 종일을 다 쓰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오늘 가장 기억에 남는 한 문장만 적어보세요. 오늘 아침 커피가 유독 맛있었다. 손자 전화 소리가 반가웠다. 산책길에서 만난 강아지가 귀여웠다. 이런 간단한 문장 하나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72세 이 할머니는 이렇게 시작해서 지금은 손자들에게 들려줄 옛날 이야기를 직접 쓰고 계세요.
처음엔 한 줄 쓰는 것도 어려웠는데 지금은 하루 종일 써도 모자랄 이야기가 많아요. 사회적 활동도 마찬가지예요. 경로당이나 복지관에 가보고 싶은데 낯설어서 망설여진다면 일단 문 앞까지만 가보세요. 들어가서 프로그램에 참여하겠다는 부담 없이 그냥 어떤 곳인지 구경만 해보는 거예요. 저희 동네 69세 최아저씨는 경로당 문 앞에서 한 달 동안 망설이셨대요. 안에서 뭘 하는지도 모르겠고 나 같은 사람이 들어가도 될지. 그러다가 어느 날 용기를 내서 문 앞까지 가서 안을 슬쩍 들여다보셨어요. 그런데 마침 한 할아버지가 나오시면서 인사를 건네셨대요. 처음 보는 분이네요. 안으로 들어오세요. 그렇게 시작해서 지금은 경로당 바둑 동호회 회장까지 하고 계세요. 새로운 사람들과 대화하는 것도 두렵다면 동네 마트 계산대 아주머니에게 오늘 날씨 참 좋네요. 한마디부터 시작해 보세요. 작은 대화가 쌓이면 새로운 관계로 발전할 수 있어요. 74세 이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젊을 때는 실패가 무서웠어요. 남들 눈도 신경 쓰이고. 그런데 이 나이가 되니까 오히려 자유로워졌어요. 실패해도 그럴 수 있지 하고 넘어가게 되더라고요. 정말 좋은 말씀이에요. 우리 나이의 특권이기도 하거든요. 온라인 활동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요즘 실버 세대를 위한 온라인 커뮤니티들이 많이 생겼어요. 처음엔 글을 쓰려고 하지 말고 그냥 다른 분들이 올린 글들을 읽어보세요. 좋아요 버튼 하나 누르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운동도 마찬가지예요. 갑자기 헬스장 등록하고 운동 계획 세우지 마세요. 그냥 평소 걷던 길에서 한 블록만 더 걸어보세요. 아니면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한 층만 걸어보세요. 제가 아는 70세 할아버지는 유튜브에서 스트레칭 영상을 보고 전체를 다 따라 하려다가 포기하셨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목 돌리기 운동 하나만 매일 하기 시작하셨더니 지금은 20분짜리 전체 루틴을 소화하고 계세요. 처음엔 하나도 따라 할 수 없을 것 같았는데 하나씩 하다 보니까 몸이 기억하더라고요. 음식도 그래요. 건강에 좋다는 새로운 식재료가 나와도 어떻게 요리하지? 고민하지 마시고 일단 사서 날 것으로 한 입만 맛봐 보세요. 그 맛에서 요리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 브로콜리를 처음 먹어본다면 생으로 한 입 맛보고 그 다음엔 살짝 데쳐서 먹어보고 그 다음엔 볶아서 먹어보는 거예요. 각각의 맛을 알면 어떤 요리에 어떻게 활용할지 자연스럽게 떠오를 거예요. 66세 김할머니는 이런 방식으로 새로운 요리를 개발하는 재미에 빠지셨어요. 젊을 때는 레시피대로만 했는데 지금은 내 마음대로 만들어봐요. 실패해도 다시 해보면 되니까요. 취미 활동도 부담 갖지 마세요. 갑자기 악기를 배우겠다고 학원에 등록하지 말고 유튜브에서 하모니카나 우쿨렐레 연주 영상 하나만 들어보세요. 그 소리가 마음에 들면 그때 악기를 사는 거예요. 73세 조할아버지는 우쿨렐레 연주 영상을 듣고 반해서 악기를 사셨어요. 처음엔 줄 하나만 튕겨봤는데 지금은 손자들 앞에서 동요를 연주해주고 계세요. 여행도 마찬가지예요. 갑자기 해외여행을 계획하지 말고 평소 안 가본 동네 한 군데만 가보세요. 지하철이나 버스로 갈 수 있는 곳 중에서 한 번도 내려본 적 없는 역에서 내려보는 거예요. 새로운 카페에서 커피 한 잔 마시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모험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중요한 건 결과가 아니라 시작하는 용기예요. 마시멜로 챌린지에서 유치원생들이 이긴 이유는 더 똑똑해서가 아니에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일단 시도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유치원생들은 중간에 실패했을 때 자책하지 않았어요. 아,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하고 배웠을 뿐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새로운 걸 시도하다가 실패하면 그걸 실패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의 경험이라고 생각하세요. 스마트폰을 배우다가 엉뚱한 버튼을 눌렀다고요? 그럼 이 버튼은 이런 기능이었구나 하고 배운 거예요. 새로운 요리를 해봤는데 짰다고요? 그럼 다음엔 소금을 좀 덜 넣어야겠구나 하고 배운 거예요. 이런 마음가짐이 중요해요. 젊을 때는 실패가 부담스러웠을 수도 있어요. 앞으로 살아갈 날이 많으니까 실패의 무게가 컸죠.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이 나이에 뭔가 새로운 걸 시작하는 게 부담스러우실 수 있어요. 하지만 완벽하게 할 필요는 없어요. 그냥 첫 발걸음만 떼어보세요. 첫 줄만 써보세요. 첫 버튼만 눌러보세요. 첫 인사말만 건네보세요. 첫 맛만 봐보세요. 실패해도 괜찮아요. 유치원생들처럼 다시 시도하면 되니까요. 마지막으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변화는 하지 않는 사람에게가 아니라 하는 사람에게 찾아옵니다. 나이가 들수록 변화하기 어렵다고들 하지만 사실 그건 변화할 기회를 스스로 막아서 그런 거예요. 기회는 언제나 있어요. 오늘부터 여러분도 마시멜로 챌린지의 주인공이 되어보세요. 완벽한 계획 대신 작은 용기 하나면 충분해요. 오늘은 뭘 시도해볼까? 이런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해보세요. 작은 시도들이 모여서 큰 변화를 만들어낼 거예요. 여러분의 용기 있는 첫걸음을 응원합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시고 유치원생들처럼 순수한 마음으로 도전해보세요. 어떤 작은 시도를 해볼까 하나씩 생각해 보시면서 오늘 하루를 마무리해 보세요. 여러분의 새로운 도전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